어제 상황을 얘기하자면 국회나 지방의회나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자, 국회 마지막 날 12월 31일 본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자, 다양한 일 때문에 논란이 크게 오고 갔습니다. 식물국회라지만 이렇게까지 싸우는군요. 일단 어제 국회 모습 공개합니다. 야당의 비판이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집권했던 김대중 정부 시절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자기 반성을 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듣기 싫은 얘기를 해도 시간 되면 끝나니까 좀 웬만하면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눈물과 우리 국민의 자긍심, 거칠은 사과와 위로금 10억엔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동안에 역대 정부들 뭐 했느냐? 이렇게 팔아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까? 65년 박정희 독재 정권은 치욕적인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자, 야당 평가. 일단 친일 발언이다. 일단 나라를 팔아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재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녀상을 위로금 10억엔을 받고 이전하기로 했다. 이런 일본 보도를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 보도만 믿고 지금 정부를 공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라든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굴욕협상이라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반독재 대 독재 그리고 반민주 대 민주 이런 도식으로 갈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 협상이라는 것의 가장 어려운 점은 어느 한 곳에 안만 관철시킬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본 정부의 어떤 정부 차원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 이거는 긍정평가하면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 문제를 어디까지 거론할 수 없는지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앞으로의 방안을 충분히 따져 물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냥 정부의 모든 사안을 비판만 하는 야당이고 대안은 내놓지 않는 야당으로 굳어질까 봐 참 걱정이 큽니다. 제 생각에 지금 야당의 태도는 어떤 국정을 바로잡아보자, 어떻게 네. 해보자 이거보다도 지금 현 박근혜 정권은 네. 박정희 대통령의 후신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이냐.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나왔던, 몇 달 전에 나왔던 그 역사 교과서 문제.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아마 그 같은 전략으로 지금 야당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으로 선명성을 드러내기는 지금 힘드는 지경이고 그래서 지금 총선은 다가오는데 결국 지금 여당을 갖다가 심판거리를 갖다 마련하기 힘드니까 결국은 친일 그 프레임으로 결국 이번 총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들게 할 정도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은 없이 그냥 국민들에게 아주 자극적인 말, 소녀상을 10억엔에 팔아넘기지 않느냐. 이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굴욕적인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지금 돈 구걸해가지고 지금 경제를 지금 살려야 될, 그러니까 65년도에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네. 어떤 여당을 공격하려는 태도로 나오고 있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국의 야당의 국회의원이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이 우리 국민의 마음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게 될 것인가 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국회에서 발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뿐만 아니라 경기도 의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어린아이들의 보육 예산을 놓고 또 심각하게 붙었습니다. 좀 볼썽사나운 장면인데 그 장면 같이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의회는 여야 공수교대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야당이,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요새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기 때문에 소수당이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신 장면, 조금 전에 시계도 나왔습니다만, 이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 20분을 남겨놓고 이제 몸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경기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려고 의장석 진입을 시도를 하니까요. 네. 이틀 동안의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소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아섭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누리과정 예산, 대통령은 이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을 했고, 우리 법상으로는 지방자치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참 묘하게 꼬여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도의원들이 이제 점거하고 농성하고 싸움하고 그러느라 119 구조대까지 출동했다는데요. 자, 저 장면은 작년 10월에서 경기도의회는 국정교과서 논란 때문에 몸싸움이 아주 심하게 벌어졌던 그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장면요. 그 새누리당 소속 한 여성 의원이 몸싸움을 하다가 1m 이상의 단상에서 떨어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작년 모습이네요. 10월이죠. 예. 네. 자, 새누리당 소속한 여성 도의원인데요. 자, 몸싸움을 하다가 이제 남성 의원들하고 뭐 밀리지 않고 계속 몸싸움을 하고 있는 저 장면입니다. 자, 저렇게까지 꼭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저 장면입니다. 뜯어 말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그 10월에 있었던 방금 말씀하셨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촉구 건의안 이 처리 문제 가지고 좀 몸싸움이 났었던 건데 당시 그 새누리당 소속의 남경순 도의원이 그 나를 밀치기 위해 그 여성인 나를 뒤에서 밀치고 끌어안아 셔츠 단추가 떨어졌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그 야당 의원을 확인해서 송치형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그 에피소드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저런 몸싸움은 이제 여의도 구에서 없어졌습니다만 경기도의회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건 어제 국회가 정지되고 본회의를 통해 뭐 2분의 1개꼴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 장면이 끝난 뒤에 정의학 국회의장이 좀 재밌는 장면을 연출시켰습니다. 저에게 좀 소개를 드리겠는데 어떤 국면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지 좀 상황 설명을 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7시 40분에 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갔습니다. 퇴근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이 선거구 획정 시한이 지나버린 상황이었고 기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선거구 획정, 그러니까 선거구가 없어져 버린 상황, 네. 이것 때문에 정의화 의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기자에게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요? 예, 갑자기 그렇죠? 예,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영어로 얘기를 했죠. 영어로 얘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기자가 여당에서라면서 좀 말을 걸어보려고 하자 또 영어로 답을 합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너무 피곤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얘기가요.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단순한, 조금만 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단순한 영어를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좀 앞으로 갑시다. 네, 자, 지금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영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좀 영어로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은 계속해서 네. 무슨 말이라도 들어보려고 질문을 합니다만 계속 영어로 답변을 하죠. 의장님, 직권상정에도 부결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God only knows. 오직 신만이 알고 있다. 그러면서 또 영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만 아는 걸 우리가 괜히 알려야 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하느님만 안다. 자기는 정말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대미를 장식하는 영어 한 편 또 나오죠. See you 네. tomorrow. 내일 봅시다. 이러고 퇴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 뭐, 정의화 국회의장이 영어를 평소에 뭐 기자들한테 많이 썼다거나 그런 얘기 들려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도저히 이 설명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 그냥 영어로 간단하게 농반, 진반 해가면서 넘기자는 것 아니기 싶긴 한데 좀 낯선 장면이 연출됐네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질문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막기 위해서라도 영어를 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저 장면 혹시 이제 기자들이 다 들었는데 자, 촬영을 한 게 있을까 열심히 찾아봤는데 저 장면에선 방송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촬영했더라면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바로 그런 장면인데요. 사실은 우리 정치인들이 영어에 관해서 좀 울렁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있었던 영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묶어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스트로베리 그룹. 스트로베리 그룹. 스트로베리. In Korea, national intelligence agents in ruling party have just in Korea, arguing become issue. 우리말로 하는 게 낫겠다. 우리말로 하는 게 낫겠다. 우리말로 하는 게 낫겠다. 오렌지 달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렌지 이러니까는 오렌지 이러면서 가져오거든요. 네, 김무성 대표, 이정걸 원내대표, 그리고 숙명여대 총장을 지낸 이경숙, 2008년 당시에 대통령 인수위원장까지 영어와 관련된 많은 얘기들을 남고 있습니다. 역시 정치인들 넘어서기 힘든 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가 원어가 모국어가 아닌데 저 정도 하면 됐죠, 네. 그리고 정의와 아까 의장의 영어는 사실 본인 말대로 중학교 한 1, 2학년 수준의 영어고요. 네. 그다음 God on knows 이것도 who know 하면 되는 걸 갖다가 네. 어떻게 또 굳이 또 God on까지 넣어가지고 하는지 모르겠고. 네. 그다음 또 김무성 대표는 사실 부산 출신 아닙니까? 네. 농어도 모르시나요? 농어가 영어로 그루퍼거든요. 그러면 네. 스트로베리 그루퍼라는 거는 이제 색깔이 빨가니까 농어 중에서 아마 빨간 색깔의 농어를 스트로베리 그루퍼에 했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들으셨네요. 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제 영어에 좀 자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외국인과 이제 국회에서 화상으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영어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한국말로 하겠다 이렇게 넘어갔네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장면 살펴봤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수원에 있는 경기도 의회에서의 어제 모습 볼썽사나웠습니다만 영어 얘기 때문에 잠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야당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